여기 진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내연기관 차량이 도로를 당연하게 지배하던 시기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고 화성 이주라는 허황된 꿈을 스페이스 X를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평소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는 2024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안 듯이 트럼프에 올인하며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 그는 어마무시한 금수저였는데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천재 엔지니어이자 에메랄드 광산 채굴권까지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뽐내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모델 활동을 하고 있죠. 보통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론의 엄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I would say from the age of 3, I thought he was a genius. 그런데 일론은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는 3살 때부터 성인들과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와, 근데 금수저의 천재면 엄청나게 행복하겠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Getting knocked about was pretty normal. 항상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죠. My father has serious issues. It was very violent. 그리고 일론은 학폭 피해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학창시절 지적질을 잘하는 독특한 성격 탓에 심한 따돌림을 당했는데 한 번은 의식을 잃고 죽음의 직전까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 was almost beaten to death within an inch of my life at one point. 이런 힘든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까지 더해지니 그의 삶은 살아가는 의미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죠. When I was, I don't know, about 11 or 12 years old, there just didn't seem to be any meaning in the world. Like, no meaning to life. 이런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독서였는데요. 일론은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모든 종교에 관한 책과 철학책을 읽었고 I actually tried to read all the religious texts. Then I started getting into the philosophy books. 이후 한 SF 소설을 읽게 되는데 But then I read Douglas Adams'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which is really a book on philosophy disguised as humor. 이때부터였을까요? 일론은 판타지나 SF 소설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 시절 일론 머스크가 빠진 또 하나의 취미가 바로 코딩이었는데요. 그는 밤새도록 코딩을 했고 I taught myself how to program computers when I was a kid and sold my first commercial program when I was 12. 우주선을 파괴하는 슈팅 게임을 만들고 게임 잡지사에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론은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던 남아공과 아버지로부터 떠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일론은 동부 최고의 학교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 박사과정을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그만둬버립니다. 당시 닷컴 열풍이었는데 일론은 학업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There's no need even to have a college degree. At all, but it's not necessarily the case. 그렇게 일론은 친동생과 함께 집2라는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구글 맵 같은 걸 구현한 것으로 30년 전인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동생과 함께 집 대신 사무실을 구해서 밤낮으로 일에 몰두했죠. Actually, I got a cheaper office than I could get a place to stay, and then I just sort of slept on the futon and showered at the YMCA on Page Mullen.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서일까요? 창업 4년 만인 1999년 일론은 집2를 1억 7천만 달러에 매각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2,20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되는데 Just 3 years ago, I was showering at the Y and sleeping on the office floor. And now, obviously I've got a $1 million car and quite a few creature comforts. 27살의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면 즐기면서 돈을 펑펑 쓸 법도 한데 일론 머스크는 역시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온라인 금융시장이었죠. 이미 인터넷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은행 업무를 꼭 은행 가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터넷 상거래 은행 X.com을 설립하는데 So this is an ATM. What we're going to do is transform the traditional banking industry. 피터 틸의 컴피니티와의 합병, 일론 머스크의 해임 사건, 페이팔로 회사명 변경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eBay is shelling out $1.5 billion for PayPal.
popular system used by web surfers to pay their bills.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손에 쥐는 초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멋진 일, 화성에 가는 것이었죠. Civilization on Mars, it would be the greatest adventure ever. So exciting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ink that that's what's happening. 화성에 가려면 로켓이 있어야겠죠. 일론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로켓을 싸게 구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3번이나 방문했죠. 하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했고 화성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어린 일론을 무시하며 신발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은 He says, fuck you both. I think we can build this rocket ourselves.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직접 만들게 되었죠. 그 시기 일론 머스크는 또 하나의 일을 벌입니다. 2004년 입증도 되지 않고 매우 실험적인 전기차를 보유한 회사 테슬라에 투자하며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 하면 골프장 카트 정도였는데 갑자기 혼자서 전기차의 미래를 선포한 것이죠. Until we see every car on the road being electric, we will not stop. So, this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일론의 계획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들은 소형차나 컴팩트차처럼 소형화, 경량화에 집중한 반면 일론은 전기차의 최고급 스포츠카 컨셉을 도입했죠. 먼저 부유층을 타겟으로 고급 전기차 로드스터를 만든 다음 점차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한다는 상당히 똑똑한 계획이었습니다.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맛본 일론 머스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첫 번째로 완성한 로켓 팔콘 위로는 25초 만에 엔진이 꺼지며 실패했고 And just moments ago, the Falcon 1 rocket, it's after takeoff, the rocket failed. 1년 뒤 2차 시도에서도 2단 로켓이 불안정하게 작동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또다시 실패를 하며 스페이스X는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We had the third consecutive failure of the Falcon rocket for SpaceX.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노답이었는데요. 호기롭게 떠들어댔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처음 계획에 비해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났으며 거기에 로드스터의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죠.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등을 돌리는 바람에 테슬라 또한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었죠. The American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in our financial markets and our economy, and I share their concerns.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쳐왔고 그 시기 일론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마치 그가 쌓아온 부와 명예, 심지어 가정까지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But suppose there were some tough times in 2008, end of 2008. How did you get through that period of crisis? Yeah. Can we just break for a second? Sure, of course. 더 실패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렸는데 5, 4, 3, 2, 1, 0. We're in stage 1. Liftoff indication. 이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사와의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이제 일론은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는 직접 CEO로 뛰어들어 직원 24%를 해고하고 밤낮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러 노력했습니다. I'm available 24/7. Call me 3 a.m. on a Sunday morning. I don't care. 7 days a week, sleeping in the factory. I worked everywhere I worked in the paint shop, general assembly, body shop. 테슬라는 파산까지 단 2일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파산 2일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론은 기적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며 테슬라를 살려냈죠. 6 p.m. Christmas Eve, 2008. It was the last hour of the last day that it was possible. 일론 머스크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두 회사는 이후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로켓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인 팔콘 헤비와 스타쉽을 개발해 우주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론은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를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전기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기업이 되었고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이미 본 듯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 인간형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회사를 이끌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드워킹입니다. And then just work like hell. I mean, you just have to put in 80 to 100 hour weeks every week. 나이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 업무 시간이 줄어들겠지 했는데 My workload went up from about, I don't know, 70 to 80 hours a week to probably 120. 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비서를 시킬 수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스케줄을 계획했습니다. I do most of the scheduling myself. And the reason I do that is because it's impossible for someone else to know what the priorities are. 그리고 그의 시간관리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타임박스라는 시간관리 방법이었는데요. I do generally try to divide companies so it's predominantly one company on one day. So today is a Tesla day, for example. 이는 하루 중 중요한 일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시간 블록으로 배정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저희 라씨도 이 방법을 몇 년간 사용하다가 정말 너무 효율적이고 평생 쓸 것 같아서 직접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인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유튜브도 잘 키울 수 있게 해준 정말 고마운 플래너입니다.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는 매일 아침 레전드 인물들의 명언으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할 일들을 브레인덤프 섹션에 적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를 선정해 타임블록을 채우는 아주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플래너입니다. 내용도 많고 실용성 없는 어려운 플래너보다 직관적이고 간단하지만 효율을 훨씬 좋고 PC와 핸드폰 플래너를 쓰다 딴 길로 빠질 일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시간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인지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는 현재 1차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수험생, 직장인, 사업가, 그리고 시간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연애 스토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역시 난놈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치열하게 연애를 했고 결국 2000년 캐나다 출신 작가 저스틴 윌슨과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머스크의 일 중심적 태도와 여러 갈등으로 결국 두 사람은 2008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일론은 영국 배우 탈룰라 라일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2번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후 조니 뎁의 전처인 배우 앰버 허드와 사귀며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는 캐나다의 팝 가수 그라임스와 연애를 했고 23년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애 끝에 탄생한 일론 머스크의 자녀는 총 몇 명일까요? How many kids do you have now? I have 12. 그는 첫 번째 결혼에서 첫째 아이를 10주 만에 잃었고 이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와 삼둥이를 얻으며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임스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들과 딸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죠. 그럼 9명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12명이라 대답한 것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인 시본 질리스가 일론 머스크의 아이 셋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시본에게 출산율 감소가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자신을 정자를 기부하겠다고 개소리를 했고 그녀는 그렇게 설득되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된 일론 머스크는 틈만 나면 출산율을 지적하며 자신있게 I think one of the biggest risks to civilization is the low birth rate.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In fact, I'd supported Biden and before that Hillary and before that Obama. 그런데 그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와의 심각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친노조 성향을 보이는 바이든 정부는 무노조 기업인 테슬라를 배제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I think part of it might be that SpaceX is not unionized,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U.S. is fundamentally controlled by the union. 고용 관련해서도 이래도 저래도 불법이 되는 규정을 테슬라에게 적용시켰죠. If we hire anyone who's not a permanent resident, we go to prison. They are therefore not a permanent resident, but if we don't hire them, we also go to prison.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 성전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아들이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는 청소년기에 성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교육과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죠. I lost my son, essentially. So my son Xavier is dead, killed by the woke mind virus.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었는데 All in. 일론 머스크의 도박은 성공했고 미 대선 그 뒤 숨은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가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 정부 운영 혁신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에도 미국은 파산으로 가고 있다고 정부 운영을 비판했었는데요. Government spending is like bankrupting the country. We have to cut government spending. Or we're just going to go bankrupt, just like a person would if that overspends.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 운영 효율화입니다. 그는 테슬라에서도 인력의 24%를 줄이고 비용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 새로 인수한 트위터에서는 무려 인력 80%를 감축하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조치를 실행했죠. 그는 실제로 정부 효율화는 매우 쉽다고 말하고 있으며 I would like to say it's a hard job, but actually it's not because there's so much waste. So I actually think this is a fairly easy job. 이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권한은 일론의 여러 다른 사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가 과연 정부 개혁과 개인 사업 성장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래가 궁금해지네요. 일론 머스크는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혁신을 주도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걸 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어쩌면 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그를 이끈 성공의 비밀은 아닐까요? How do you think about making a decision when everyone tells you this is a crazy idea? Or where do you get the internal strength to do that? Well, first of all, I'd say I actually think I feel fear quite strongly, but there are just times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believe in it enough that you do it in spite of the fear. I think failure is bad. I don't think it's good. But if something's important enough, then you do it even though the risk of failure is high. 지금까지 미래에서 온 남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